수상 소감을 하는데 해체라는 단어가 들려가지고 진짜 그게 진짜 회사가 진짜 미쳤구나. 그때 이제 우연히 방시영님을 자만추를 했어. 자만추를 우리가 사랑한 아이돌 우사돌. 안녕하세요, 담다리 뭐지? 셀리입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한 아이돌 우사돌. 우사돌은 노래와 함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함께 훑어볼 아이돌은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전원이 6월 21일 봄백기를 끝내고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멤버 7명이 돌아가면서 솔로 활동을 많이 해주어서 비교적 지루하지 않았던 봄백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들 언제 안무가 되셨나요? 저는 윤혜고 보컬로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됐습니다. 이제 봄날 노래를 듣고 노래 좋다 하고 넘겼는데 그 이후에 알고리즘에 자꾸 작화음이나 그런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보다 보니까 되게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아니가 된 건가? 헷갈리던 시점에 나트데이 노래가 나와서 그걸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아니가 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타오르네 끝나고 이제 공백기 때 입덕을 했는데 친했던 친구가 그 쩌라 뮤직비디오가 엄청 멋있다고 꼭 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이제 지민이가 빨간 머리를 하고 이제 회사원증이랑 안경을 집어던질 장면인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바로 입덕을 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처음에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제 화양연화 파트 1 앨범이 나온 후에 학교에서 방탄봄이 불었을 때부터였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 엑소엘이었어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는 엑소엘과 아미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계속 방탄소년단 타이틀곡을 챙겨 듣고 수록곡까지 챙겨 들었던 걸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아미였던 것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특히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진이 조각상과 키스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남는 걸 봐서는 그때 정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혹시 다들 제일 좋아하거나 애정하시는 방탄소년단 앨범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블스의 티어 앨범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 단체로 이제 흑발로 컴백을 해서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이제 컴포 중에서도 이제 멤버들이 다 청청을 입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컴포가 있는데 그게 진짜 회사가 진짜 미쳤구나. 얘네가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방탄이 마마 시상식에서 이제 그 대상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수상 소감으로 이제 다들 울면서 막 이 티어 앨범을 끝으로 사실 해체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을 했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수록곡 중에서 이제 랩라인이 부른 티어라는 아우트로가 있는데 그 노래도 사실 알고 봤더니 멤버들에게 불러주고 싶었던 가사였다는 걸 알고 들으면서 되게 가슴도 찡해지고 영원을 말하던 우리였는데요. 가차없이 서로를 무시해요. 그 외에도 이제 수록곡들이 낙원, 뭐 러브메이즈, 뭐 에어플레인 파트 2, 아팡맨, 막 전하지 못한 진심 이렇게 막 라인업들이 엄청 빵빵하고 화려해서 저는 이 앨범에 아무래도 가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저도 마마를 거실에서 밥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상 소감을 하는데 해체라는 단어가 들려가지고 진짜 그 짤마냥 밥 숟가락 제 정지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티어 앨범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예술은 고통에서 피어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다크앤와일드 앨범이에요. 어머, 비슷한데? 왜죠? 왜냐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티어 전에 제 1차 고통 시기가 저는 그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약간 이 앨범도 굉장히 수록곡들이 정말 하나도 거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앨범이에요. 일단 처음에 일단 타이틀 덴저 나오고 뭐 랩니노 힙합성애자 레인, 사이코 3 이런 거 있고 중간에 인터루드 모에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 반전되고 맞아요. 이제 힙합과 달콤함 둘 다 즐길 수 있는 정말 선물 포트 같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록곡 중에 2학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이 될 때마다 챙겨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애정하는 앨범입니다. 저는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앨범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역시 방탄소년단의 정성기를 이끈 화영연화 파트 1 앨범이 좀 명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나온 이제 화영연화 파트 2와 영포에버까지 이제 쭉 같은 서사로 이뤄지는데 화양연화 앨범의 정점은 사실 뮤직비디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되게 폭력적이고 엄청 성정적인 뮤비를 내놨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방탄소년단이 이런 문제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언급해오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025년에도 좀 회자해볼 만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오프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있거든요. 이제 19년도에 매직샵 팬미팅이 열렸었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열린 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방시영님을 자만추를 해서 자만추를 쉽지 않은 경험인데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방탄보다 자만추하기 힘들 수 있는 분을 우연히 자만추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포토존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포토존에 이제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이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 줄 서고 계신 분들이 다 막 엄청 웅성웅성거리면서 한쪽을 막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 방시영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데 그 경호원이랑 스태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방시영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바로 사진 찍고 영상 찍으면서 방시영님이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럽셀콘이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눔이란 걸 진행해봤습니다. 소소하게나마 이제 슬로건이랑 우무숭을 발제해서 아미분들께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딱 주경기장에 처음 가서 앉았을 때는 햇빛이 너무 쨍쨍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을 내가 잘 볼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공연이 딱 시작되니까 해가 완벽하게 지면서 그 야외 공연의 맛을 100% 즐길 수 있는 날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하면 연말 무대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스케일이 큰 무대를 하기도 했었고 정말 레전드라고 꼽히는 무대들을 많이 선보였었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다들 가장 좋아하시는 연말 무대가 있으신지? 제 최애 연말 무대는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연말 무대 2017년 마마 무대입니다. 빨간 배경 마이크 들어오는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나투데이, DNA, 사이퍼까지 하고 그 무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엄청 빡센 무대인데 있는 힘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트까지 해낸 게 진짜 찐 최종 레전드를 남긴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늘 아이돌레 회의나 아이돌레에서 오프라면 꼭 항상 얘기를 하는 무대가 있어요. 바로 전년도인 2016년 마마 무대인데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어떤 앨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앨범 서사를 풀어가는가를 생각하면 이 무대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윙즈 앨범이 이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에 맞게 보이스 빗 데빌 인트로를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 분들이 방탄소년단에 공연을 했어요. 엔딩을 꼭 봐야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그 무대 돌출적으로 비랑 진이 나와서 엔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엔딩에서 느껴지는 약간 퇴폐미가 솔직히 저는 요즘 아이돌들은 감히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났었다.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때 첫 대상을 받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 멜뮤를 진짜 좋아하는데 일단 제가 직접 스탠딩으로 직관을 했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있고요. 이제 그때 인트로 노래가 페르소나라고 이제 RM이 제 최애인 RM님이 이제 그 멜뮤 무대 오프닝 때 혼자 나와서 그 노래를 해줬거든요. 이제 최애가 솔로 무대를 해주니까 그것도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스토리가 풍부한 무대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 디오니소스 무대 컨셉이 7명의 멤버들이 한 명씩 이제 신에 등장을 하고
이제 아미들이 여신을 그 신들과 여신의 결혼식이 그때 딱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잘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 무대를 할 때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멋있게 7명이 다 잘 소화를 해줘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같이 많이 언급되는 게 SNS를 통한 다양한 소통과 작헌이잖아요. 방탄방, 뭐 꿀에페, 달려라 방탄, 방탄가요, 공부해야지, 인도숲 등등 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이제 공부해야지 시즌 1에서 RM님이 여권 잃어버렸던 사건. 이제 그때는 이제 멤버들도 너무 되게 분위기가 완전 심각했고 엄청 진짜 진심을 아쉬워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RM님 진짜 캐릭터가 너무 확실해서 그냥 너무 웃긴 해프닝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다들 기억에 남는 그때 그 시절 방탄 사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시절 작헌이라고 하면 작헌을 2차 가공해서 더 재밌게 편집해 주셨던 팬투버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창 많이 봤을 때는 금우시락꽃님 영상이랑 도민고님 거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꿀FM 레전드 영상을 만들어주신 8호님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개인 브이로그를 하나씩 올려줬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시절 작품과 영상은 이제 완전 방탄소년단의 생 날것을 보여준 느낌이라면 좀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은 예능감과 세련됨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트위터에서 한번 RM 브이로그가 유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미끄럼틀 사는 모습 때문에 그때 방탄소년단이 정말 엄청난 아이돌이고 감히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친밀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오잖아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달려라 삭제 팬콘도 있고 앞으로의 방탄소년단 활동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팬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앨범을 내셨던 방탄소년단이 전역을 하고 나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팬클럽 아미가 방탄소년단과 언제나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완전체의 방탄소년단을 누구보다 기다려왔고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 코너 이름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한 아이돌 그래서 우사였는데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방탄소년단은 앞으로 우리가 사랑할 아이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